옥천에서만 모두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은 옥천 지역 학교 34곳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수도권 5개 교회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진단검사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 부분 자발적인 검사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경실련에서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직원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와 제천 등 특별 재난 지역의 복구 대책을 세우는 중앙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직 특성상 피해 규모를 가능한 적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자체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엔 옥천에서 10대 초등학생을 포함한 4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2학기 개학을 앞둔 터라 지역사회와 교육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어제 옥천에 사는 초등학생 A군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부모와 어머니의 지인까지 옥천에서만 모두 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성남에 거주하는 지인 B씨는 지난 14일부터 A군의 가족과 함께 생활했는데 A군이 증상을 보인 날보다 이틀 앞서 두통과 발열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옥천 확진자 4명은 지난 16일 대천 해수욕장도 다녀왔는데 현재까지 이들의 접촉자만 400명에 육박합니다. 옥천군은 공중 다중시설의 실내 운영을 중단합니다. 민간 다중시설 또한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확진자 발생으로 개학을 앞둔 교육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A군은 지난 18일부터 발열 증세를 보였지만 합기도와 보습학원을 다녀왔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들과 접촉했습니다. 접촉자 중 우선 실시된 검사에서 130여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역 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옥천 지역 학교 34곳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또 옥천 지역 학원 46곳에 대해서도 다음 달 4일까지 휴원을 권고했습니다. 오늘 비상대책회의 결과 옥천 관내 유초중 고등학교를 9월 4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감염 경로를 가리지 않고 도내 곳곳에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요 며칠 사이 충북에서 거의 매일 발생하다시피 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상당수는 수도권발 환자입니다. 충청북도도 수도권발 N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광복절 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조영관 기자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충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4명이 수도권 관련 환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도인 아들과 제주 여행을 다녀온 충주 50대 부부와 충북 87번째 환자가 친정엄마의 병문안을 다녀온 안산시 병원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다녀갔습니다. 89번째로 확진된 탈북자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수도권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간을 2주로 보고 수도권 5개 교회와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진단검사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 집회 참가자 500여 명 중 절반이 검사를 마쳤고 통신사로부터 기지국 정보를 제공받아 추가 명단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잠복 기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2주간으로 14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간의 안에 검사를 해야만 감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하지만 집회 참가자 모집책과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거나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된 5개 교회 중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4곳이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상당 부분 자발적인 진단검사 참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쁨교회, 반석교회 이런 데는 지금 명단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한편 지난 18일부터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가평 군부대 접촉자 140명이 괴산 학생군사학교와
영동 육군 종합행정학교에 분산돼 격리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북 청주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실련에서 직원들 간의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실련 중앙조직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섰고 현재 충북 청주경실련의 모든 임직원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경실련에서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5월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부적절한 대화가 오갔고 이를 들은 여직원이 성적 불쾌감이 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청주경실련이 내부 중재에 나섰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상급기관인 경실련 중앙조직위원회가 실사에 나서 사태 파악과 전반적인 조직 점검을 벌였습니다. 경실련 조직위원회는 충북 청주경실련 측에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와 향후 실무자 거취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며 충북 청주경실련 측이 이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고지부로 판단해 지부 폐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 조직위의 우선 조치에 따라 현재 충북 청주경실련의 모든 임직원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 청주경실련은 조만간 해당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주와 제천 등 특별 재난 지역을 파악하는 중앙합동조사단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궁극적으로는 복구 대책을 세우기 위한 TF팀인데 조직의 특성상 피해 규모와 복구 예산을 줄이기 십상이어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신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청에 마련된 특별재난지역 중앙합동조사단 충북본부입니다.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도내 6개 시군의 피해를 현장 조사를 거쳐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놓는 결과에 따라서 피해 보상과 복구 예산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이시종 지사가 활동 첫날 조사단을 찾아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총매장에 뭐 당에도 얘기를 그랬는데 소하천, 세천에 거기를 국가가 관리 좀 해라. 하지만 조직의 특성상 피해 규모를 가능한 적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충북은 제가 보니까 진짜 뭐 너무 이렇게 또 잘 하셨더라고요. 직원들이 너무 잘 하셔가지고. 더욱이 행안부에서 나온 조사관들의 판단을 시군의 공직자들이 뒤집는 일은 기대만큼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더 걱정 없게 고쳐주겠다. 내 말이 맞지 않으니까 김현미 장관이 맞다고 하더라고. 맞으면은 말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복구할 때 그렇게 복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달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수해 복구 예산을 줄여야 하는 중앙정부와 복구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지방정부의 시각 차이가 결코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와 제천 등 피해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복구공사를 가능한 세분에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북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에스 산업은 세계 시장 규모가 1,000조가 넘습니다. 잠재력이 큰 분야지만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에 그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자체와 기업, 도내 대학과 손잡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의약품 등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세계 시장은 1,200조 규모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2배, 반도체의 3배에 달하고 조선업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규모로 미래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충청북도의 바이오 헬스 산업 생산 규모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2번째, 투자 규모는 3,800억 원으로 서울보다 많습니다. 보건의료 6대 국제기관도 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이 물적 인프라는 많이 구성이 됐는데 인적 인프라가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에서 2%에 그치고 있어 바이오 헬스 전문 인력 양성이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충청북도 지역 대학이 바이오 헬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도내 15개 대학이 참여하는 공유 대학을 만들 계획입니다. 모송 바이오텍이라는 그 공유 대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교과 과정도 표준화하고
또 학점교류라든가 공동학위제까지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연간 900명의 실무 인재와 1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의료 분야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헬스 허브가 국내를 넘어서 세계적인 허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대학의 공동 플랫폼을 통해 충북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중심지로 한 단계 도약할 전망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지역 내 1,054개 경로당의 운영을 일시 중단합니다. 시는 또 아동이용시설 75곳과 종합사회복지관 8곳, 노인복지관 5곳, 장애인 관련 시설 11곳의 운영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수재민을 돕기 위한 후원 물품과 후원금 기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탁식에서 SK하이닉스는 1억 원 상당, 에코프로 주식회사는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고 지산물류그룹 주식회사는 2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1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과 수해 지역 자원봉사 현장에 즉시 지원됩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제2회 충주국제무예액션 영화제 전국 경쟁 중원 시네마 입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5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장영윤 감독의 무협은 이제 관뒀어가 최우수작에 편광진 감독의 투견이 우수작과 연기상에 선정되는 등 총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우수작은 상금 5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되고 충주국제무예액션 영화제 개막식 작품으로 상영됩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청주시 미원면의 한 석재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살 A씨가 시멘트 집안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공장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마당 시멘트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약 3m 아래에 깔렸다는 현장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가 도 산하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청북도와 도 산하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은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조사를 거쳐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하며 2년마다 실태 조사도 실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